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을 넘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원래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지만 어제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고 이번만큼은 제가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기 때문에 더는 예비신부라는 말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그냥 속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읽어주시기만 해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이고 저희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힘들었던 시절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며 사랑을 키워왔죠.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습니다. 아직 정식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양쪽 집안 모두 올해 9월쯤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사실상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4월에 상견례 날짜를 잡고 준비를 천천히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커플은 신데렐라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모든 게 순조롭고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아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서로가 가진 재정 상황을 최대한 솔직하게 공유하며 절약하고 아껴가며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남자친구가 저축한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급여도 평균 이하 수준이다 보니 빠듯한 생활 속에서 정말 악착같이 아껴가며 돈을 모았어요. 저희 집도 평범한 서민 가정이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조금씩 준비해왔으니까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희 형편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요즘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서로 도와가며 살면 된다고 말해주셨죠. 그 말에 저는 안도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례허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결혼을 준비하려 했어요. 웨딩홀도 소박한 곳으로 정하고 신혼집도 전세가 아닌 월세라도 감수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뜬금없이 신혼여행은 굳이 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가더라도 해외는 무슨 가까운 제주도나 다녀오고 그 돈 아껴서 냉장고나 세탁기 좋은 걸로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저도 현실적인 계산은 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제게도 단 하나뿐인 특별한 기억이자 결혼의 마침표 같은 상징이었거든요. 평생 한번 마음껏 사랑을 축복받고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괜히 고집 부려봐야 나만 피곤해. 나중에 돈 모아서 둘이 좋은데 다녀오면 되지 싶어서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신행은 제주도든 전국 맛집 투어든 소박하게 하자고 웃으며 말했고 그렇게까지 억울해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막장은 그 뒤부터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결혼식장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예약하려고 했던 웨딩홀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뜬금없이 그 웨딩홀 곧 문 닫는다고 하더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직접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웨딩업체 후기들도 꼼꼼히 찾아봤지만 그런 소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웨딩홀은 깔끔하고 서비스도 괜찮은 편이라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불길하다, 괜히 꺼림칙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웨딩홀이 아주 고급스럽다거나 엄청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 패키지가 저렴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곳의 분위기나 위치, 편의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준비한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칼에 반대하시고 다른 저렴한 웨딩홀을 알아보라고 계속 압박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하게 쌓였고 결국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감정이 자주 격해졌어요. 처음에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도 자식 결혼 앞두고 예민하신가 보다, 신경이 쓰이셔서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간섭과 부정적인 말들에 점점 저도 예민해졌고 결국은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폭발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그냥 결혼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러다 파혼하는 거야, 그냥 헤어지자 같은 극단적인 말들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했고 잘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지치고 참다 터져나오는 감정들이 그런 말로 표출된 거죠.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나면 내가 당신 편 들어줄게, 지금은 그냥 참고 넘기자, 부모님이 예민하신 시기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보고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있으라더군요.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하죠? 왜 내 결혼인데도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감정은 덮어두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거죠? 더 억울했던 건 저희 부모님은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간섭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해라, 서로 좋으면 그걸로 됐다고 늘 믿어주시고 뒤에서 조용히 응원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남자친구 쪽 어머니 혼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저희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였습니다. 다리가 크게 다치셔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수술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에게 연락드렸고 함께 병원에 찾아와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난 후 남자친구 어머니는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셨습니다. 없이 산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없는 집은 또 처음 본다. 그래도 뭐 사람 좋으면 됐지. 자식에게 너무 기대는 부모 아니냐. 우리 아들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네. 같은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물론 넉넉하신 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들 끼니 줄여가며 저와 동생 학비 댔고 한 푼 두 푼 모아 제 결혼자금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너무 기대는 부모라고요? 제가 언제 남자친구에게 아빠 병원비를 달라고 했습니까? 도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저 상황을 공유한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수발 들고 병원식도 챙겨드리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부모님께 연락이 뜸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 하나로 저는 남친 부모님 댁에 불려가 예비며느리로서 예의가 없다, 이기적이다, 어른 무시하냐는 식의 비난을 듣고 고개도 못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정작 남자친구는 그 기간 동안 제게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나 혼자 얼마나 버겁게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나중에 얼굴 들고 가기 민망하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결혼 전에는 참고 가자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씩 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을 없이 산다고 깎아내리던 시어머니가 정작 예단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말 기억납니다. 요즘 세상에 예단 같은 건 생략하는 게 서로 좋다. 너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굳이 그런 형식 안 지켜도 된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래도 생각보다 이해 있는 분이시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돌연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맏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니까 체면은 챙겨야지라면서 현금 예단뿐만 아니라 고가의 혼수 품목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는 물론이고 어머니, 본인 앞으로 들어갈 고급 침구 세트까지 신부 쪽에서 해오는 게 예의라며 요구하셨어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집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손 벌리실 수 있죠? 말이 바뀐 이유가 뻔했습니다. 그 웨딩홀도 그렇고 신혼여행도 그렇고 결국 모든 결정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그 집이 원하는 건 내 진심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참으려고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남자친구가 내 편 들어준다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참고 넘어가자. 결혼하고 나면 내가 다 막아줄게라는 말을 믿고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제 남자친구 집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드리고 점심을 먹은 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다시 시작된 잔소리. 처음엔 사소한 듯한 말투로 시작되더니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났지 그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고 돈 잘 버는 남자 찾기 힘들어. 너는 그냥 잘 참고 살아야 돼.
없는 집에서 자랐잖아. 복 받은 줄 알아.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눈물만 꾹 삼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면 제가 약해지는 것 같았고 눈물 보이는 순간 봐라. 역시 없는 집 딸내미는 감정 조절도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그만 무시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으셔도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려고 해요. 저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그래도 너무 없더라. 그 정도면 체면이 안 서지 않니? 하고 말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없는 집이라고 무시하면서 예단은 왜 요구하세요? 현물에 현금까지 다 맞춰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 해간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시고 제 집안을 깎아내리시는 이유가 뭐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은 그런 집에 시집가서 평생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기대할 수 없고 시어머니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요구는 많고 그건 그냥 개고생이죠. 제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더군요. 뿔이 솟듯 얼굴이 붉어졌고 곧바로 말이 나왔습니다. 없는 집 딸내미 데려와 주려고 했더니 은혜도 모르네. 후회하지 말고 나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없는 집 딸내미 데려오셨으면 그만한 마음과 배려는 있었어야죠.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없는 집 딸내미한테 요구사항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게 무슨 시댁입니까? 저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상황 끝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거 하나 못 믿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면서요. 그 순간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웨딩홀 문제도 신혼여행 문제도 예단 문제도 그저 결혼하고 나서 해결하겠다는 말로만 넘어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결혼 전인 지금조차도 자기 입으로 해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엔 부모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찌질이가 결혼하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할 말 다 하게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그런 기적 못 믿어. 넌 그냥 끝까지 내 부모 밑에서 조용히 예하고 사는 사람이야. 결혼 후에도 똑같이 나 하나 못 지킬 사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 받아줬더니 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래 없는 집에서 와서 이 정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온갖 개소리 다 하는 거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놈의 없는 집 소리 대체 몇 번을 들은 건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그냥 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짓밟고 눌러서 밑에 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데려가면 앞으로 너희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어떡하냐. 도리가 없네. 진짜 저는 조용히 그리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실 분들 아니에요. 도움 못 줘도 기대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어머님이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요구사항은 무슨 기업 계약서처럼 줄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혼수가 아니라 시댁 납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집도 있고 못 산다고 안쓰러워해주는 집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무시해요. 대놓고 사람을 아래로 보잖아요. 그게 다예요. 저를 기죽여서 결국은 어머님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속셈이신 거 저 이제 다 알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은 사람의 탈을 쓰고 남을 조종하려 드는 마녀 같아요. 사람 속을 그렇게 들쑤셔놓고도 당연한 듯 고개를 드는 모습이 정말 무섭고 역겹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저는 더는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 집에 시집가는 것 자체가 인생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겠다고 애쓰는 게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는 거지?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도요. 젊고 예쁘고 제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세요.
우리 집이 돈이 없다고 해서 저까지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남자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만약 좋은 남자를 못 만나게 되더라도 이런 양심 없는 시월드에 들어가서 마음의 병을 얻고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떨렸지만 고개는 당당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과 그 가족과 그 사람과 완전히 끝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는지 그런 극한의 감정 상태에서도 말이 그렇게 술술 나오는 걸 보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쌓이고 눌렸던 말들이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흘러나왔어요. 저는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정리였고 제 인생에 더는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그 말을 다 하고 나자 남자친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탓하더니 제게 엄마가 잘못한 거 맞다. 내가 말하게 할 테니 사과받고 넘어가자며 달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후였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설령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그저 결혼만 해보자는 속셈일 거예요. 지금은 잠깐 굽히는 척하겠지만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본색 드러내고 어떻게든 제 길을 꺾으려 할 게 뻔해요.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이유도 없어요. 난 이제 이 결혼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또다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 넉넉한 집 며느리 만나서 너한테 요구했던 거 그 사람한테도 요구해볼게. 그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넉넉한 집 며느리 만나보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요구했던 것들 하나하나 요구해보시고 어떤 반응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아마 그 집에서는 어머니를 산거지 취급하실걸요.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법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어머님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한 방 안에 앉는데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압박감과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더군요. 시원하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시겠대. 예단 얘기도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이제 되돌릴 마음이 없습니다. 감정이 이미 너무 많이 상했고 그 상처는 사과 몇 마디로 덮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됐어. 이제 그만하자라고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도 계속 사과하고 저를 붙잡고 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걸 압니다. 사람은요, 참다 결국 돌아서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어머니께 막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버릇없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드는 감정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끌려다니며 참아왔는가. 그리고 이 결혼을 이어가면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참고 살다간 몇 년 안 가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마음이 닳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니까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파괴에 가까운 계약이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더 이상 나를 부수면서까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깨지는 커플이 많다고 들었지만 제가 그중 하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예쁨 받고 존중받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남자친구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미친 시월드의 민낯을 보게 되었죠.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게 시월드가 아니라 그냥 헬게이트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문턱을, 그 지옥의 문을 겨우 살짝 밟아봤을 뿐인데도 마음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정말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아찔했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진 게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개운하고 가슴이 후련해요. 뭔가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랄까요? 미련도 슬픔도 원망도 아닙니다. 그냥 시원함, 그뿐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어떻게 글을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제 마음의 기록이고 제 인생의 전환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모두들 제 상황보다 더 단단한 연애와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마음도 몸도 진심으로요.